네, 2026년 3월 6일 금요일입니다. 기술주 투자하셨던 분들 오늘 정말 힘든 하루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악몽 같은 날이었죠. 글로벌 금융시장이 아주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데이터랑 또 몇 가지 흥미로운 이론들을 가지고 그 충격의 진짜 이유가 뭔지 제가 명확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일단 이 숫자부터 바로 보시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요, 하루 만에 무려 마이너스 3.93%가 폭락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기술 섹터의 심장부가 그냥 그대로 얻어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타격이 컸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죠. 근데 이게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충격파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지수, 이것도 마이너스 1.51%나 떨어졌거든요. 이쯤 되면 공포감이 기술 시장 전체로 쫙 퍼졌구나 하는 게 느껴지시죠? 결국엔 이 파장이 미국 시장 전체를 그냥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S&P 500 지수마저 마이너스 1.33% 하락했으니까요. 이제 이건 뭐 특정 섹터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 전체가 위기다라는 신호가 명확해진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오늘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현상이 우리 시장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지금부터 그 해답을 같이 찾아보시죠. 오늘 분석은 총 5단계로 진행될 겁니다. 먼저 오늘 시장 충격이 어땠는지 숫자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충격 뒤에 숨어있는 더 깊은 원인들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 서구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간 아시아 시장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네 번째,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전망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퀀트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시작하죠. 오늘의 글로벌 시장 충격. 말 그대로 서구 시장이 얼마나 급격하게 무너졌는지 감정 싹 빼고 냉정한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미국부터 유럽까지 온통 파란색 하락입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0.95%, S&P 500이 마이너스 1.33%,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술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3.93%. 정말 엄청난 하락이죠. 이 모든 공포의 방아쇠를 당긴 건 바로 단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에픽 퓨리 작전이라고 알려진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중동 뉴스 하나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게 맞을까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 있는 오늘의 이 사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는 몇 가지 경제 이론들을 가지고 시장의 근본적인 약한 고리가 뭐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이론은 군터 뒤크 교수의 이론인데요. 제목이 좀 재밌습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즉 합리적인 경제적 인간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감정적으로 과잉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이론을 오늘 반도체 쇼크에 딱 대입해보면 정말 소름 돋게 맞아 떨어집니다. 투자자들이 중동 리스크라는 하나의 자극에 이러다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는 최악의 상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도 나도 패닉셀링에 나선 거죠. 이건 데이터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군중의 과잉 반응이 시장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켜버린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론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가치평가 분야에서는 거의 전설적인 분이죠. 에스워드 다머다란 교수의 기업 생애주기 이론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업도 사람처럼 성장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마크는 스타트업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고성장하는 성숙기 단계에 딱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아주 작은 외부 충격에도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민감하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반도체 쇼크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핵심 열쇠예요. 생각해보세요.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거인들, 이제 더 이상 미래의 꿈만 먹고 사는 스타트업이 아니잖아요. 이미 엄청난 이익을 내는 성숙한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제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시장은 그럼 가치를 다시 계산해야지 하고 아주 냉정하게 주판화를 튕긴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93% 폭락으로 나타난 거죠. 자, 미국 시장은 그렇다 치고 유럽은 왜 같이 무너졌을까요? 이걸 설명하려면 또 다른 거장의 이론이 필요합니다. 바로 조지 소로스의 재귀성 이론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 같은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나 믿음이 실제 경제 현실을 바꿔버리고 그렇게 바뀐 현실이 다시 사람들의 기대를 더 안 좋은 쪽으로 강화시키는 그런 끝없는 대먹임 구조를 말합니다. 지금 유럽 상황이 이 재귀성 이론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순환고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자, 중동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오를 것 같다는 우려가 생기죠? 그럼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기대로 이어집니다. 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소비가 위축되죠. 소비가 위축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고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기업 가치를 깎아내리는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가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입니다. 두 지역 이야기.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지는데요. 미국과 유럽이 그렇게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상하게도 아시아 시장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이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 좀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 말이 필요 없죠? 서구 시장이 공포의 파란색으로 완전히 뒤덮일 때 오른쪽의 아시아 시장은 오히려 상승을 의미하는 초록빛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한국의 코스닥인데요. 무려 3.43%나 급등했어요. 아니 전 세계라 다 무너지는데 아시아는 어떻게, 왜 홀로 버텨낸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아주 명확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 시장이 급락하니까 거래소에서 사이드카를 발동했죠. 일시적으로 프로그램 매매를 딱 멈춰서 투자자들이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을 준 겁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준 거죠. 그리고 홍콩은요? 징동닷컴이라는 기업이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술주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 끌어올렸고요. 중국은 정부가 곧 부양책을 내놓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비싸진 서구 시장을 떠나서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아시아 쪽으로 몰려든 효과도 컸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 즉 오늘 일어난 일을 분석했잖아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미래를 내다볼 시간입니다. 저희 데이터 기반 모델이 앞으로 글로벌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예측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유럽 시장부터 보시죠. 저희 모델이 예측하는 향후 지수 범위인데요. 여기서 딱 하나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게 바로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하단이 23,500까지 열려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안심하긴 이르다는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000선까지는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시아 시장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5,400선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을 걸로 보이고요. 오늘 아주 강했던 코스닥은 1100에서 1220 사이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장을 마주하게 될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저희 MCMC 확률 모델 분석 결과인데요. 앞으로 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을 할 확률 고작 10.6%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네, 무려 89.4%의 확률로 시장은 변동성이 아주 큰 국면으로 진입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새로운 현실, 뉴 노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그럼 이런 불확실하고 변동성 큰 시장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원칙에 기반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퀀트 전략을 제시해 드릴게요. 저희가 제안하는 방어적 퀀트 전략은 크게 4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변동성 타겟팅입니다. 간단해요. 시작이 이렇게 불안정할 때는 일단 주식 비중을 한 30% 정도 줄이고 현금을 늘려서 방어력을 높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페어 트레이드. 저평가된 아시아 시장 주식은 사고 고평가된 미국 소형 기술주는 파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거죠. 세 번째는 에너지 해지입니다. 만약에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2달러를 넘어선다? 그럼 에너지 섹터 비중을 15%까지 늘려서 유가 상승 위험을 방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이 모든 판단을 내 생각엔 이렇게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RSI나 MMCC,
ADX 같은 기술 지표를 이용해서 정해진 규칙대로 기계처럼 실행하는 겁니다. 원칙이 가장 중요해요.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예측 불가능한 구주속 충격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과연 데이터와 정해진 원칙에 기반한 전략 말고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이 다가올 또 다른 시장의 충격파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